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국회의원들이 특정 상임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한 상임위 선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과 도의원 선거에 묻혀 기초의원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유권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6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성면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 정부에서 각종 현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전남이 대정부 소통 창구 마련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자로 종료됐는데 가뜩이나 야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특정 상임위원회에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MBC가 전남 국회의원들에게 후반기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물었습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삼석 의원, 윤재갑 의원, 주철원 의원, 신정훈 의원 등 5명이 농해수위를 1순위로 지망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회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꼽았는데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같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행안위, 소병철 의원은 정무위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중요해진 식량 안보, 또 날로 감소하는 농업 수산 분야 국가 예산 등 전남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농해수위 집중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12개 상임위원회를 비워두게 되는 겁니다. 전남 지역 굵직한 현안이 새 정부 관심 밖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전남 의과대 설립은 표류 중이고 특히 불투명한 해상폭력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게 될 상황입니다. 이 상임위에 우리 지역이 있냐 없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몇 개 상임위에 조금 분산돼서 협업을 할 필요가. 결국 민주당의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야 비선호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몰두하는 전남에 위원장 자리를 안배해 전남이 농업 분야 정치력을 확보한다면 나머지 국회의원의 다른 전략적 배치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선 이상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감안할 때 재선 상임위원장을 만드는 건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마다 호남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이지만 호남을 통틀어 국회 상임위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현실 역시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31.04%의 투표율을 기록해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6회 지방선거 65.6%, 7회 지방선거 69.2% 등 전남의 최종 투표율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와 달리 본 선거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도의원 선거에 묻혀 기초의원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유권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포 MBC가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포시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양현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목포 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목포 시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22명의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각 선거구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목포 시의원 가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과 무소속 후보 3명 등 6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2명을 뽑는 목포 시의원 나 선거구에는 4명이 출마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과 진보당 후보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산전동과 죽교동, 북항동이 포함된 목포 시의원 다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박창수, 박상준 후보, 무소속 송선우, 주성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명을 뽑는 목포 시의원 라 선거구에는 6명이 후보로 나서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목포 시의원 마 선거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 조성호, 김원택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최현주 후보, 무소속 김훈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목포 시의원 바 선거구는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 등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목포 시의원 4선거구입니다. 최지선, 박용준, 김창모 민주당 후보들과 정의당 백동규 후보, 무소속 김호수 후보, 그리고 무소속 임태성 후보 등 모두 6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안군 의원과 용암군 의원 선거도 군수 선거에 가려져서 그렇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원과 용암군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문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도농복합 지역인 무안군, 인구가 9만 명에 달할 정도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안적 일꾼을 자처하며 군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무안군 가 선거구입니다. 무안읍과 일롭, 몽탄면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4명의 군의원을 뽑는데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4명과 무소속 후보 3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양읍과 청계면이 포함된 무안군 나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후보 4명과 무소속 후보 2명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를 뽑는데 6명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암군 의원 선거구는 모두 3곳인데 후보들이 각 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군의원 3명을 선출하는 영암 가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무소속 후보 2명이 출마했습니다. 다른 선거구와 달리 여성 후보가 2명 출마했습니다. 삼호읍이 지역구인 영암 나 선거구입니다. 2명의 후보를 뽑는데 7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다 선거구입니다. 2명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민주당 후보 2명, 정의당 후보 1명, 무소속 후보 1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선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후보들도 지역에서 막바지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영수 민주당 강진지역 전남도의원 후보와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강진지역 청년과 농업인들을 만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과 가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광석 진보당 강진지역 도의원 후보는 농어민들에게 비료값과 면세유값 상승분 전액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곽영채 무소속 강진지역 도의원 후보도 강진 특산품인 쌀귀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농업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 혁신과 단합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기정, 김영록, 김관영 민주당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에서부터 민주당 쇄신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당의 단합을 촉구하고 주도해 나가며 윤석열 정부가 독주와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모저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포함돼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장흥교도소 앞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황 전 의원의 출소를 환영했으며 황 전 의원은 무소속 정정순 장흥군수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뒤 서울로 향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선거 국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추경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농업 예산 2,400억 원이 증액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올 추경에서 무기질 비료, 국고 보조율 상향 등 2,400억 원 규모의 농어업 지원 사업 예산을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2조 6천억 원 반영에 그쳐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업인 등 취약 계층에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6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성면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추가 확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수업받는 교실 천장에 있는 건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쓰였지만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금지되면서 친환경 물질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 2월 겨울방학 때 3분의 2 정도를 시행을 하고 이번에 여름방학 때 7, 8월에 해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학교에 있는 성면은 모두 207만 2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290개 수준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지금까지 62%가 제거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26년까지 전남 지역 모든 학교를 무성면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학 동안에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철거가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부족과 방학 중에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 모든 성면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무성면 학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목포 소방서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년 79세로 별세한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광주 동구 학동 금호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와 분향하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은 성명을 내고 유신 독재 탄압과 1980년 신군부 군합발도 고인의 염원을 꺾지 못했다며 정 이사장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1980년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신군부 고문 수사를 폭로하는 등 5.18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목포시 해상 W쇼가 다음 달 3일 올해 공연을 시작합니다. 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저녁 8시에 평화광장 해상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 여성문화박물관이 80대 치매 노인의 그림 특별전을 개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86살 김점순 작가는 치매를 앓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다양한 꽃밭 그림을 표현했습니다.